안녕하세요. 권유왕TV의 권유왕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목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면 4월 4일. 여러분들 내일 기대 많이 하시죠? 4일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그 불법 탄핵 그 탄핵을 만들어낸 야당들의 헌재에 대한 심판 요구가 내일 선고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내일 떨어집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야당들 여당들 하는 말은 각기 자기들 유리적으로 하지만 언론도 좌파는 좌파, 우파는 우파 지금 각기 사람들 국민들도 얘기합니다. 기각이다, 각하다, 인형이다, 파면이다,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파면을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야당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하튼 그 문제는 내일 이렇게 됩니다. 오늘 고전에 한 가지 소식을 전하고 다시 내일 그 선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2일 그 상법 개정 이 문제 있잖아요. 상법 개정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이백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 상법 개정안에 그 국회에서 결정한 거 그걸 재요구권, 다시 얘기해서 거부권,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뭐냐면은요. 우선 내용을 아셔야죠. 그 상법 개정안이 결정되면 그 어느 회사 있잖아요. 회사들의 그 이사들의 그 충실을 이사들에게 어떤 힘을 실어준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사가 그 충실 의무 대상으로 그 회사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그 확대 사정하는 그 상법 개정안을 그거를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회사가 물러내준다 이래 가지고 거부권 행사라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한덕수 총리가요. 그 거부권 이 상법 개정안이 개정되면 그 주주들 있잖아요. 주주들 그 주주들 아주 적극 행동하는 그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주들의 그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 그냥 이사들이 이제 주주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 경영권을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회사를 이리왈조라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사가 경영에 문제가 있다, 시끄럽다, 문제가 많이 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거부권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국민총리도 많은 생각을 해서 회사가 물러내지겠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랬더니 금융감독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아닙니까?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독수 총리에게
그 거부권 행사한 걸 갖다가 비난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가지고 그 국무총리 거부권 한 거에 대해서 즉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여당 의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건방지게 그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가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을 이름을 판다든가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방진 고위 공무원이다. 당연히 이 정치 사회에서는요, 그 정치 그 조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원장이 난리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는 이제 사퇴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김병환 그 금융위원장이 사퇴를 만류하고 설득을 시켜서 아직 그 사퇴하는 것은 보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기가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말이죠. 아주 뭐 막강한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이 사실상 영안에서 이 언론가라든지 정치에 대해서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죠. 뭐 경제, 금융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 부분 아닙니까? 그게. 먹고 사는 문제가 돈에 관련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문제는 그렇다는 소식만 전해드리고 그 결과 후에 귀치는 두고 보면 알겠지. 이제 다시 이제 여러분들 내일 11시에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선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4월 18일 날은 그 문영배하고 이미선 그 재판장이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 선고 끝나면 이제 뭐 사퇴는 거나 마찬가지고 요즘에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되는 일도 그것도 이게 쉽지 않고 흔치 않은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거지 소수 야당이면 탄핵 해도 되겠습니까? 소용이 없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거대 야당 돼가지고 국가가 바른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 있는 그 거대 야당, 그 야당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29번이나 탄핵하고 요즘엔 또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도 또 뭐 탄핵을 한다. 그 대통령 권행 대행실 측에 그 마은혁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책임으로서 탄핵을 하겠다. 완전히 탄핵병에 들어있는 사람들 같아요. 29번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기록도 남겼지만 또 탄핵을 한다 그래가지고요. 탄핵병에 든 사람. 그런 병에 들면 그건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개인 망하는 것보다도. 여하튼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선고를 하게 되면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냥 뭐 10명이
생각이 다 달라요. 또 보수하고 또 이 야권 진보하고 또 달라요. 아주 제각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뭐 대개 4대 4로 기각이다. 먼저는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든가 저 감사원장이든지 뭐 이 지난번에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때 그 기각됐잖아요. 4대 4로 기각되는데 그 정도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어떤 데 언론기관은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다. 5대 3으로 5는 인용, 3은 기각 이렇게 5대 3이다. 또 요즘에 또 어제 또 나오는 또 이 보도를 보면 5대 3으로 각하될 것이다. 5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다. 3은 윤석열 대통령 인형이다. 거기 이제 문현배, 이미선이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는데 이거죠. 그냥 아주 그는 철저한 아주 그 좌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는 거 보면 말이죠. 웃기는 나라들.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이번 기회로 끝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판사들은 정치에 관여이 있으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치가 중요시하는 나라라 하더라도 정치에 개입하면 올바른 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판관들, 국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습니다. 여튼 내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몇 번씩 방송을 해드리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은 각하돼야 된다. 만장일치로 각하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계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5,300만 원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있는 겁니다.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계엄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적에 대통령이 한 것은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저 위에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사가 비행기 있죠. 기장이 보는 시야가 있잖아요. 지상을 보면 뭐 자세히는 안 보더라도 하여튼 지상에 보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는 시야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재명이 야당 대표가 보는 시야 다르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보는 거 다르고 대법원장이 보는 거 다르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시야는 다르다 이게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정보는 전 세계 정보, 국내 정보 해가지고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위험한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겠다. 앞으로 이게 참 나라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자로서 생각하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했다. 여하튼 뭐 계몽령이 됐든지 선관위 문제가 있었든지 뭐 계속 타내고 예산을 갖다가 야당에 막 그냥 하고 입법 독주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여하튼지 윤석열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계엄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볼 수 있는 시야에서 볼 때 나라 걱정되기 때문에 통치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다 모두가 합법입니다. 합법이에요. 그 대통령 못한 사람들이 괜히 그 흔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대통령 못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 뭐 무슨 내란이다 프렘씌워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끌어내려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맛을 한번 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같이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거대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대통령이나 한번 하고 대통령 하면서 자기 그 수많은 그 범죄 의혹 조사받고 재판받는 것들 좀 다 좀 덮어놓고 그렇게 갈까 했던 사람들이라고 많은 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가지고 흔들었다. 왜? 헌법재판소에 있는 판사들도 법 가지고 법리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좀 생각이 옳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됐던 거예요. 제가 전에도 방송 내드렸지만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여당 저기하고 탄핵안을 결정해가지고 헌재에다 심판을 요구했을 적에 그쪽에 80% 정도 되는 것이 내란이에요. 내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는 내란 이야기예요. 내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에다 그렇게 재판을 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제시를 해놓고 거기서 내란을 뺐잖아요. 국회에서 내란을 빼달라. 내란을 뺐어요. 그런 심판을 요구한 80%의 내용이 내란이 빠짐으로써 이 심판을 헌재에서 심판할 그런 목적 이유 그 내용이 실상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상 그 즉시 각하를 시켜야 되는 건데 각하가 뭐냐? 이거는 심판할 사유가 중요한 분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니 너희들 국회가 다시 논의해서 탄핵하고 싶으면 뭐하면 다시 논의하고 다 해서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확실한 걸 하나 요구하는 거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출하라 이런 의미를 넣는 거예요. 각하식에서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법리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그저 탄핵 찬반이 지금 현재 여건에 있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금 현재 뭐 밤을 새고 거기서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게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그 당시 법리만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정치적 눈치를 보고 정치에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그게 질질 끌어오다가 심판이 끝났는데도 선고를 못하고 있다가 그저 여야 뭐 국민들의 여론이 자꾸 밀어치니까 이제 4월 4일로 그 선고를 하겠다. 문영배 그 소장 대행이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이번에 각하가 되게 되면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은 법리에서 맞지요. 그리고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인형이라든지 뭐 몇 사람이 인형 또 몇 사람들이 또 이제 각하 이게 되면 이게 정말 국민들의 여론에 맞습니다. 이게 역사에 이게 오점을 남기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가정에 아버지가 보는 입장 다르고 아들이 보는 입장 다릅니다. 집안 전체를 앞으로 살아나가고 살림하고 이런 문제를 아버지가 보는 입장이 다르다니까요. 어머니 보는 입장은 또 다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의 대표가 회사 사장이 보는 입장 다르고 과장이나 또는 뭐 부사장이나 뭐 이사나 거기 뭐 계장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 그 밑에 직원들이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사업에 가는 방향도 다른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헌권을 대통령이 통치 차원에서 한 일이
어떻게 내란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 내란이 됩니까? 그 대통령 하지 말지 뭐요. 대통령 중심제로 있는 나라에는요, 대통령이 결정되면요, 대통령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도 갖고 있죠. 대통령 중심제는 아닙니다. 사실상 과거에 보면, 지난번 정부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 때 뭐 그때 뭐 돈 엄청나게 쓰고 뭐 해도 코로나 제대로 못 잡고 약을 제때 처음엔 못 구입해 가지고 그 저기 저 면역 코로나 거기에 대한 예방약을 못 구해 가지고 그냥 질질 매고 뭐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그때 아파트 사건 때 LC 아파트 사건 날 때 거기에 또 이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또 서울에 그 집값이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코로나가 터졌는데 중국 사람들 막 들어오니까 의사협회에서 중국 사람들 일단 못 들어오게 좀 막아야 된다. 그 코로나 발병 원인이 그 거기가 그 저기 원점이 중국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이 못 들어오게 해라 했더니 그냥 하나도 안 들어요. 중국 사람은 막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와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 치료해주고 다 뭐 그냥 재워주고 말이지 뭐 문제는 안 했습니까? 그 부인 그냥 옷이 뭐 몇백 번이 되는지 뭐 몇백 원이 되는지 몇십 원이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렇죠. 대통령이 정해 가지고 인도 타지말 관광 같은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캄보디아 가서도 그렇고 말이죠. 군용기 불러가지고 말이죠. 비행장이 크지 못하니까 군용기밖에 못 내리니까 큰 대통령 전용기를 못 내리니까 군용기 불렀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그런 거 했다면 나라 뒤집혔을 겁니다. 그 300만 원짜리 백화나 그 최저인가 가짜 목사인가 무슨 목사들 그 받아가지고 그 이용 당한 거 아닙니까? 몰래 카메라 찍어가지고 뭐 이거 해가지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300만 원짜리 그 난리친데요. 아니 대통령이 저런 길 끌고 인도로 간다든가 또는 캄보디아 가서 그 저기 가다 그 군용기를 갖다가 불러서 왔다가 군용기 다시 보내고 말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 전용기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일정 다니고 여러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지면 아직 안 나십니까? 근데 그때 그걸 무슨 당연시 그냥 덮어놓고 가지고 대통령 딸이 태국으로다가 말이야 무슨 이민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서모래는 남편하고 태국으로 가고 그런 바람에 대통령 딸도 경호원들도 부셔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거기나 태국에 나가서 있고 말이죠. 그게 진짜 따지면 그냥 수도 없어요. 그래도 다 그걸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권한 가지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기 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의원들 이빨 부러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갈비가 부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계몽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계몽령. 근데 그걸 내란이다 내란 수계 뭐 지금도 그 동네 프랑카드 보면 내란 수계 무슨 제명 무슨 파면 뭐 그렇게 붙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프랑카드가 이렇게 붙더라니까요. 여하튼 이제 내일 선거는 이제 보겠습니다만 여하튼 기각이 됐든지 각하가 됐든지 여하튼 그렇게 되면 그 즉시 대통령은 직무복귀에 들어갑니다. 보고받고 결제 있으면 결제 서류 해나가야 됩니다. 그 즉시 대통령 직무복귀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거나 또는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돼야 된다. 빠른 시일에 복귀된다. 가능하면 각하로 복귀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헌법재판관들도 부담이 없고 또 이 나라 역사로도 부담이 없습니다. 여튼 내일은 여러분들 11시니까 11시 생중계 한다니까 생중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복귀돼서
나라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길 바랍니다. 뭐 당분간 시끄럽겠죠. 무슨 할 거 더 있습니까? 뭐 탄핵에 만약에 그 직무 복귀하면 직무 복귀했다고 그냥 뭐 또 그냥 반대 집회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냥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그 범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래요. 내가 전에도 작년에도 방송 몇 번 했습니다만 사법부가 원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지 않고 하면은 나라가 혼란스럽다니까요. 아주 강한 법 처벌이 되는 거예요. 왜 이재명 같은 그 사람들은 재판을 몇 년씩 끌어나갑니까? 왜 끌어나갑니까? 단지 납득이 안 돼요. 그런 사법부 잘하는 겁니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법은요, 법복을 입은 사람은 자기 자식이고 자기 부인을 하더라도 잘못한 게 죄가 있으면 가차없이 처벌해야 되고 냉정히 처리해야 됩니다. 아주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법복을 벗고 법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와 미래를 위해선 바른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만 여튼 내일 여러분들 아주 침착하게 조용히 기다리시면 그러면 일단은 법치국가니까 헌재에서 선고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심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유광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